이런 거 치면은 한 70점 놓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치면 40점밖에 안 놉니다. 왜 이거 성적이 잘 안 노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적 안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은 어렵게 낼 겁니다. 어렵게 내기 때문에 출제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치는 모의고사는 기출된 부분보다는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잘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음 주까지 총 6회분 갖다가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면은 조금 이제 시험장에 가면 덜 당황해요. 예. 만날 그 쉬운 모의고사 70점씩 노는 거 60점 70 노는 모의고사 치다가 시험장에 가면 갑자기 어려지면 먹먹해지죠. 가슴이 막 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뭐가 떠오르느냐. 또 1년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이제 좀 단련이 됐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적응이 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41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다. 바르게 표현된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지정할 수 있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번이 맞는 답이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2개 이상 행정에 걸쳐 지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이 바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번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토지용 등에 관한 방향 제시계획이다. 이게 틀렸죠. 방향 제시계획이 아니고 실행계획, 실행계획.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번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로 결정하여 지정 변경한 지역을 말한다. 틀렸죠? 네. 이런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작년 시험에 이 출제위원이 용도지구의 순수한 뜻을 물어봤어요. 시험에 한 문제로. 자, 그래서 이 출제위원이 아주 기본적인 것도 묻는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을 우리가 구분할 때 가장 핵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물을 때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자 지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랍니다. 용도지역이 나오면 가장 핵심 말이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 이 말이 나오면 용도지역 뜻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 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한다 하면은 용도지구에 대한 뜻이에요.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라는 말이 나오면
용도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용도지역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제한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는 말이 나오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적용하는 제도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함 따로 정함으로써 제한하는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봅시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할 사항만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틀렸죠? 도시군관리계 결정사항이 돼도 국가계획이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가 국가계획이 되죠. 자, 그래서 도시군관 결정사항만이 포함이 되어 있는다 하면 틀렸습니다. 기본계획 사항도 들어가도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1번은 테마 2번에 있고 2번 지문은 테마 7번에, 자, 그 다음에 3번은 테마 1번, 4번은 그대로 보시고 5번은 테마 1번에 있습니다. 자, 이제 42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이다. 잘못 전결된 것은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맞죠? 네. 자,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이건 틀렸죠?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운동장은 삭제됐다 그랬죠? 자, 다음에 녹지는 공간시설이고 종합의료시설에는 보건위생시설이고 저수지는 방제시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데 테마 20번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그 기반시설 표는 굳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예, 제가 1월 달에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보기만 해. 지금 보니까 아니어도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공부를 바보같이 하면 안 돼요. 예, 그 시킨 대로만 딱 하면 쉽게 합니다. 자, 이제 43번 갑시다. 다음은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강력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강력도시에 수립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2번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시에서는 반드시 수립하지만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자, 두 개가 있어요. 3번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4번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적성 평가, 재착성 분석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틀렸죠?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토적성 평가나 재착성 분석을 생략한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강력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자, 우리 그 자료 1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자료 1페이지에 테마 3번 광역도시 수립권자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수립권자에 보시면은, 자, 박스 안에 광역계획권이 2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1번 관할 시도지사 공동수립 원칙이고, 2번 국가계획과 관련되나 강력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강력계획권이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강력도시의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하고, 또 3번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도 있죠. 그게 방금 푼 문제 1번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테마 4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의 첫째 칸 기초조사 수립권자가 의무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오전마다 확인 반영시켜야 되죠. 자, 거기 방금 푼 문제에 자, 거기에 어디 3번 질문입니다. 3번 맞아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공고 열람 밑에 보시면 참고표에 수립 기준은 자, 국토교통장관이 정하고 공동 수립의 경우 협의가 X 안 될 때는 시도지사 시행군수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국토교통장관 도지사에게 할 수 있죠. 자, 거기 5번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테마 5번 보세요. 자, 테마 5번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양갈로 2번에 턱광 터덕도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죠. 자, 그런데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자, 거기에 밑에 박스로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있죠. 그래서 비수도권이고 광역시 경계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이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은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2번처럼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에서는 반드시 수립해야 되죠. 수립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테마 6번에 기초조사 보시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는 토적성 평가와 재차학성 분석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은 또 5년 내에 토적성 평가 실시할 경우 또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적성 평가나 재차학성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4번에 틀렸어요. 추가로 해야 한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고 44번 합시다. 다음은 국토의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입안 제한 열심히 봤는데 야,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 하면서 풀어보니까 알긴 뭘 알아. 가슴 아프죠. 네. 이런 게 입안 제한이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런 뜻으로 그런 걸 느끼라는 뜻으로 만든 문제예요. 네. 자, 1번 봅시다. 주민 예강계획 포함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해상 토지 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이 된다. 틀렸죠? 제외합니다. 아니, 문제를 내면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은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걸 안 내주고. 자, 그거는 우리 뭡니까? 그 기출 문제 스타일로 나오는 그 장판지 모의고사 문제 같은데 그래 놔요. 우리 여러분은 수준을 한 단계 지금 제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수준을 더 올려서 어려운 시험에 대비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1번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2번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제한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자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틀렸어요.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해서 용도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도 이래 써놨잖아.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죠. 용도지역을 중첩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용도지역은 빠지고 둘 이상 용도지구가 중첩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군관 입안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한해야 되죠. 자, 4번에 입안권자는 제한일로부터 60일 내에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 알려야 된다. 틀렸죠? 45일 내에. 자,
자, 그 다음에 5번 주문. 자, 입안 제한을 받은 제한자는 제한자 협의에서 제한된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면 틀렸죠? 시킬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맞고 나머지 틀렸는데, 자, 자료의 2페이지의 테마 8번을 봅니다. 자료 2페이지의 테마 8번. 자, 자료 2페이지 테마 8번 도시공간 입안 제한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은 매년 놓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 놓을 거예요. 놓으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그게 동요권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지엽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주민 이해관계인을 포함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도시공간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제한서에는 도시공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제한일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 통보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려. 60일이 아니고 45일. 자, 그 밑에 줄에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자, 비용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 부담시킬 수 있죠. 자, 5번이 시켜야 한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박스 안에 다음의 부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대상 토지 면적에는 국공지 면적을 어떻게 해라 하면서 제외하죠.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위에 보면은 4번 밑에 동그라미 하나 있죠. 찾았습니까?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제한을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1번 둘 이상 용도지구가 중첩돼야 되죠. 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은 중첩 못해요. 행위자한 내용을 자 거기에 정비하거나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합니다. 거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 2번 용도주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명령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을 동시에 제한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45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공관리계획을 기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공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 정부의 지정 변경하는 도시공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3번 수산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수산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부터 30일 내에 그 공사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 등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자, 30일이 아니고 3개월 내 신고해야 됩니다. 4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 도시공관리계획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별시장, 시장군수 의견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이 문제는 1번은 테마 7번에 있습니다. 2번은 테마 10번, 3번은 테마 11번, 4번은 그대로 보시고 5번도 테마 11번에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 46번 갑시다. 자, 국토의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허용되는 건축물 중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음 중 추가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 이 복합용도지에 관한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방금 46번 있죠? 이런 형태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목적은 부족한 상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그럼 답 5번. 그런 생각하면 아주 쉽죠. 내가 아니어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번에 2종 건생 중 일반 음식점, 흑염식점 상가죠. 자, 2번에 2종 건생 중 제과점 상가, 판매시설 상가, 숙박시설 상가, 노후자시설은 상가가 아니죠. 거기 다 있다. 예. 자, 그래서 6페이지에 테마 16을 봅니다. 6페이지에 테마 16. 자, 6페이지 테마 16에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자는 어디에 규정했느냐, 거기에 양갈로 3번에 개발진흥지구나 복합용도지구는 밑에 칸에 있죠. 개발진흥지구 칸이 있고 그 밑에 복합용도지구 칸 찾았습니까?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건축물 중 도시공객 조례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자, 1, 2, 3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는 2종 건생 중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언시설업 시설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5번 노후자시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부족한 상가를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47번 보시면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규모에 관한 법령상 입주기재 최소구역,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세계 이상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입주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주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자, 이게 포함사항은 아닙니다. 자, 2, 3번 입주기재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부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입주기재 최소에 대해서는 학교본부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자는 완하여 정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5번 입주기재 최소에 지정된 지역은 건축부에 따르는 특별건축구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다 맞는데 2번이 틀렸어요. 테마 18번에 있어서 7페이지 보세요. 테마 18번에 있어서 7페이지. 자, 테마 18번이 입주기재 최소에 관한 거죠. 네. 자, 7페이지 보면 양갈로 2번 지정권자라는 거 찾았습니까? 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정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정부 일부에 입주기재 최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이 5가지가 있죠. 자, 거기에 3번에 세계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1km 이내 지역도 해당이 되죠. 거기 1번입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입주기재 최소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주기재 최소의 계획에 필수로 들어갔네요. 1번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것. 자, 그 다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 높이에 관한 거. 3번에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거. 4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의 적용의 완화 배제에 관한 거. 5번 용도 지역 지구 도시공객 시설 지구 단위계 결정에 관한 사항이 필수사항들이에요. 여기에는 방금 푼 문제 2번처럼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죠. 답이 2번이고. 자, 내려가서 7번에 적용 배제. 입주기재 최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법률 규정을 정하지 않는데 1번 주택부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및 대조성 기준이나
2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나 3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같은 건 정하지 않죠. 자, 고기방급품 문제의 3번입니다. 완화 적용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박스에 보시면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자는 완화합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자도 완화하죠. 그게 4번입니다. 양갈로 구문에 입지제 최소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에 따른 특별 건축을 보죠. 자, 그래서 5번이 거기에 담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8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용지역 훈련시설인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에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면은 규모를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용지역 훈련시설은 크지 않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도로, 학교, 항만, 공항 같은 이런 시설들은 규모 크죠? 그 정도가 아니면 다 규모 작은 겁니다. 그런 것은 도시공간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죠. 자, 1번은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데서는 맞습니다. 2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자 완료된 경우 공동구 관리할 자를 정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관리할 자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동 관리합니다. 별도로 뭐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3번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 그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하되 연이해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에 대한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5번 위사의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맞는데 2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 테마 20번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49번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객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이 매수 청구 제도도 매년 나오죠. 네,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1번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도시공객 계획 결정의 자, 고실도 10년 내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은 경우 시설부지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물 청장을 포함해서 소유자는 예외 없이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틀렸죠? 예외가 하나 있죠?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자, 인가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는 이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매수 청구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자, 시행자에게 해도 되죠. 네. 시설의 자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해도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자 매수 의무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 매수 결정하여 틀렸죠. 2년 아니고 6개월 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내 매수해야 된다. 틀렸죠. 2년 내 매수입니다. 4번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매수무자는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이게 맞죠? 네. 자, 채권 발행하려면은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5번 매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개발인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그분 틀렸어요. 매수 청구와 관계 있죠? 네. 자, 매수를 청구를 해서 매수를 거부하든지 2년 내 자, 매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매수 청구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되든지 2년 내 매수가 안 돼야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관계없이 해서 틀렸습니다. 자, 9페이지의 테마 24를 보세요. 9페이지 테마 24. 자, 9페이지 테마 24에 도시공개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요건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내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은 경우 관련해 실시계획 인가의 상당 절차 진행될 때는 제외하도록 때가 있죠. 이것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예외 없이 해서 틀렸어요.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소유자는 특광 세덕토 시장 군수 및 다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박스 안에 시행자이기도 해도 되죠. 네. 2번에 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자이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양갈로 윤회 매수 여부 결정 통지 및 매수 보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해서 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갈루텐 없이 알려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돼야 되죠.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자, 이제 밑에 매수대금 지급. 자, 현금지기 원칙이지만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첫째,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든지, 두 번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 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4번이 맞죠. 2천만 원 때는 자, 채권 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양갈로변의 규제와 알아보시면 매수 거부 결정 또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허가받아 3층 이하 단독이나 3층 이하 1종 건생, 2종 건생 지을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이거든 틀렸어요. 매수 청구 여부 관계없이 해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5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자, 인가된 경우에 실시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랍니다. 자, 실시 고시일로부터 7년 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7년 지난 날 다음 날에 실시 효력을 잃는다. 자, 이거는 7년이 아니죠.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해야 됩니다. 2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실시 고시일로부터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시의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 다음 날에 실시엔 효력이 잃는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을 확보했을 때는 7년이죠. 7년. 3번 장기미집행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건축물, 정착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은 폐지된다. 소유권 모두 확보했죠. 그럼 유지된다. 폐지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돼요. 4번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을 경우
해당 도시공객시설 결정은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고 다른 도시공객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자,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5번 실시계획을 폐지하거나 효력 잃을 경우에 해당 도시공객시설 결정은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었습니다. 이럴 때는 실시계획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잃은 날이죠. 다음 날이 들어가서 틀렸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4번이 맞고 난 틀렸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테마 21에 있어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테마 21에 있어서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면은 위에 양갈로 4번, 5번, 6번 실시계획 실효라고 제목 찾았습니까? 네. 자, 봅시다. 도시공객시설 결정고시를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 인가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뒤에 실시계획이 만들어지거나 인가됐을 때, 자,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이 작성 인가되고 사업을 계속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부터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재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재결이 뭐예요, 재결? 응? 자, 수용과 관련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 협의 수용, 재결 수용, 재재결 수용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수용 주체인 행정기관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죠.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수용하겠다. 그럼 오케이 하면 그게 협의 수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가서 재결정을 받습니다. 이 토지 가격이 얼마인데 수용 금액으로 요 금액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용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재결 수용. 그래서 재결을 신청한다. 5년 내 재결 신청한다는 것은 자, 이 사업에 부지 있는 개인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결 신청을 5년 내 안 했다. 그럼 수용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자, 거기에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시효됩니다. 이것도 1번이 틀렸죠. 7년이 아니고 5년.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부터 5년 지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3분의 2 이상을 소유,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거는 토지 면적을 3분의 2나 지금 가지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실시계획 고시부터 시간 조금 더 주자 이 뜻이에요. 몇 년? 7년. 7년 내 자,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실시계획 고시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 효력을 잃습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자, 5년이 아니고 7년. 5번에 보세요. 자,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는 언제든지 사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그 실시계획 효력이 어떻습니까? 유지시켜 주겠다.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죠. 폐지한다 해서 틀렸고. 자, 양갈 6번에 효력 상실 시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을 때 해당 도시공객시설 결정은 다음에 정한 날 효력이 잃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자,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갑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우리가 도시공객시설이라 하죠. 도시군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도로 같은 이런 기반시설은 전부 다 이 사업으로 설치하는데, 이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 법적 근거가 뭐냐? 이 도로에 대한, 이 도시공개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를 줘버리죠. 예. 자, 그럼 이 도시 결정 고시되면 여기에 이제 부수된 절차로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 계획이다. 예. 자, 이 실시 계획이 구체적 공사 계획입니다. 이 공사 계획을 만들어서 자, 이걸 인가 고시받아야 이 공사 계획도로 설치 공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 공사 계획인 실시 계획이 10년 이후에 작성이 되거나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5년, 7년 동안 사업이 안 돼서 갑의 토지를 수용, 제기를 안 해서 이게 효력을 잃거나 뭐 됐다는 겁니까? 폐지가 됐다. 실효가 되거나 폐지됐어요. 자, 그러면 실시계획이 실효 폐지됐으면은 이 실시계획의 상급계획이 관리계획이죠. 이 결정 고시한 거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효력을 실효시켜야 되죠. 그 실효시키는 방법이 실시계획이 작성가 된 것이 실효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20년 되는 날 이전에 실효 폐지됐을 때, 또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효 폐지됐을 때 도시군관리의 결정, 이 고시한 것을 어떻게 실효시킬 거냐.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실효되거나 폐지됐습니다. 그럼 20년 되는 날의 언제? 다음 날에 실효되고, 20년 되는 날 이후에,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실효 폐지됐습니다. 그럼 도시군관 결정 고시는 실효되거나 폐지되는 날이죠. 실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력상실이 박스 안에 1번 보시면은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고, 다른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20년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일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합니다. 2번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 잃은 날이 되가 있죠.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5번이 그것 때문에 틀려. 다음 날이 아니죠.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사실 뭐 내용은 이해만 하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인데 당최 말이 어렵다. 읽어라 하면 이거 읽어가지고 이런 뜻이다. 처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어려운, 말도 어렵고 양양도 많고, 무슨 단어 하나가 10줄씩 되고 10단어씩 돼. 숫자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결정 10개 단어 하나가 이 과목이 공법이다. 그래서 참 공부하다가 이제 이 단어라도 무슨 뜻인지 대충 안다 하면 정말로 그분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뜻이다. 그렇게 하시고 51번 봅시다. 다음 중 국토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상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으로서 재활용골재, 사업상, 배토양, 무기성온이 등 수질오염, 토질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들을 사용해서 성토한다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농지 개량에 따른 성토다 했죠. 그럼 허가 없이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 2번 토정질 변경 목조라는 토석 채취는 허가받아야 돼요. 3번에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을 위한 행질 변경 허가받습니다.
4번 공작물 무게, 부피, 수평투입 면적 5% 범위 안에 확대는 허가받아야 되죠. 축소는 안 받아요. 5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행질 변경은 허가 안 받는데 이게 절토나 성토가 수반되면 허가받아요. 절토 성토를 하는 경우라 해놨죠. 그것 때문에 허가받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자, 1, 2, 3, 4는 테마 29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테마 30번에 있어요. 확인하시고 52번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다른 것은 1번이 답이죠. 의료시설은 0.9, 그 다음에 판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0.7이죠. 자, 이건 테마 34에서 확인하시고 53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 자연녹지지역은 미개발지죠. 2번 너비가 10m 미만인 도로의 신설 폐지에 관한 개발계획 변경, 이는 경미한 변경이겠죠. 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3번 기반시설을 제외한 자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미만 증가에 관한 개발계획 변경, 이것도 경미한 변경인데 동의 안 받습니다. 경미한 변경인데 잘못된 것이 용적률은 경미한 변경이 되려면 100분의 5 미만이 돼야 돼요.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5 미만일 경우에 자 경미한 변경으로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 조합은 찬성으로 수립 변경에 의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죠. 자 3번이 자 틀렸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테마 36을 봅니다. 15쪽 보세요. 자 15쪽에 테마 36번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에 있어서 1번 수립권자 지정권자하고 수립시기는 원칙이 있고 예가 있는데 예 보시면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지역은 구역 지정 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1번이 자연녹지나 2번 생산녹지 3번 도시적 외지역은 다 미개발지죠. 네. 여기는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합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자 양갈로 2번에 한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동의를 받는데 옆에 보면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너비 10m 미만 도로의 신설 폐지에 관한 것은 경미한 변경이에요. 여기 2번이고 자 수용 예정 인구 100분의 10 미만 변경할 때도 경미한 거, 기반시설 면적 100분의 10 미만 변경도 경미한 거, 용적률은 100분의 5 미만 증가죠. 네. 자 이럴 경우에 동의를 생략합니다. 그 때문에 2번은 맞는데 3번은 틀렸어요. 용적률은 100분의 5 미만입니다. 자 내려가서 방가름 3번에 조합은 동의로 가름 보시면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설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은 총수 2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수립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 제출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것으로 보죠. 자 거기 4번이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내용 개발계획에 들어간 내용 중에 옆에 보시면 13호부터 16호까지 규정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13번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은 구역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54번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이에요.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사항에는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에요. 1번 맞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경우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 다 씁니다. 공람 절차 쓰고 공청회도 씁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하는 경우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될 경우에는 해당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임식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래 관상용 중목 임식제는 허가 없이 해도 되죠. 근데 경작지에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강력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농림지역으로서 면적이 37만 제곱미터인 부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틀렸죠? 이게 틀린 답인데, 자, 농림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첫째 계획이 있어야 되죠. 강력도시의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고 면적은 30만 이상 돼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 했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55번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분 소유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받은 대표 구분 소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틀렸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각각을 1인의 토지 소유자로 보죠. 네, 대표 안 봅니다. 2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2번이 맞고 3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해야 되죠. 있다 해서 틀렸고 3번 조합의 임원은 자 그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의하여 의결권을 자 가진 조합원 중 대의원에서 이를 선임하며 벌써 틀렸죠. 총회에서 선임해야 돼요. 대의원은 임원 선임 못해요. 파산장소 복권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면 틀렸죠. 감사가 대표합니다. 2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테마 41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자 56번부터 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